네,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마감 상황입니다. 오늘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3대 지수는 일제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11% 하락했고요.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낙폭이 가장 깊었습니다. 0.32% 하락. S&P 500은 0.06% 내리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했고요. 3대 지수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던 간밤 증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게 전쟁 배상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오늘 국제 유가가 크게 움직였는데요. WTI의 움직임 한번 확인해 보시죠. 5% 넘게 급등하면서 배럴당 82달러 선에서 우리 시간 5시 기준으로 거래가 된 WTI고요. 오늘 반도체도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기술주 내부에서 개별 이슈들이 있었고요. 3대 지수와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반도체가 더 강하게 내렸습니다. 2.94% 하락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에는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마켓 무버 이슈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시장을 움직인 이슈들입니다. 일단 호르무즈 협상이 다시 한번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유가가 급등했고요. 증시에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이 커졌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오늘 시장을 압박한 거시경제의 변수는 바로 국제 유가의 급등이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유가가 급등한 이유, 미국과 이란 간 호르무즈 해협 관련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이란이 미국에게 하고 있는 요구는 다음과 같죠.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와 해상 봉쇄 종료, 이란 주변의 미군 철수와 최근 분쟁에 대한 피해 배상, 그리고 동결 자산 해제 등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전쟁 피해 배상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고요. 오히려 과거의 테러 그리고 미국은 피해 등에 대해서 이란에게 배상을 요구하겠다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양측의 요구 조건이 간극이 있다는 점을 오늘 재확인하게 됐고요. 호르무즈 해협 완전 재개방 시점의 불확실성은 다시 한번 확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이슈가 중요했던 이유 이어서 조금 더 들여다보시죠. 시장이 원하는 건 단순한 협상 재개가 아닌 원유 소송의 정상화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시장을 지지했던 게 바로 호르무즈 재개방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가가 안정을 찾은 거였는데요. 이 구도가 다시 한번 흔들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2억 9,870만 배럴이라는 점도 오늘 상당히 부담이 됐는데요. 3억 배럴 아래로 떨어졌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무려 1983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내려간 거죠. 중동발 공급 차질이 길어질 경우에 이 미국이 비축유를 방출하면서 유가를 억제할 수 있는 이 완충 여력에 대해서 시장의 우려감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오늘 증시에는 커다란 부담이 됐는데요. 시장의 반응을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CPI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시장이 물가 지표를 상당히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채금리 장중에 10년물이 4.7%대, 2년물은 4.2%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이미 높은 금리 환경에서 유가까지 재상승하다 보니까 증시에는 부담이 가중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유가 급등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에너지 업종은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3대 지수는 약세로 마감을 했고요. 다만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기 때문에 전체 시장의 충격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오늘은 호르무즈 리스크가 유가와 에너지주를 강하게 움직였고요. 증시 전체적으로는 CPI를 앞둔 인플레이션과 금리 경계감이 다시 한번 높아지는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내부에서는 엔비디아의 악재가 반도체의 약세 그리고 나스닥의 부담을 확대시키는 이유가 됐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이어서 한번 만나보시죠. 기술주 내부의 반도체 악재들이 나스닥에는 추가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이슈를 한번 살펴보시죠. 약 5천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자금풀 조성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참여를 논의하는 월가의 금융사들은 아폴로, 블랙스톤, 블랙로, KKR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AI 인프라 투자의 확대, 곧 엔비디아 칩 수요 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뉴스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본 부담은 다른 부분에 있었죠. 고객 투자까지 금융 지원하는 구조가 확대되면서 엔비디아의 자금 부담 가능성이 커졌고요. 결국은 고객 투자와 엔비디아 매출이 연결되는 이른바 순환금융 우려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가 오늘은 AI 수요보다도 자금 조달 구조가 새 리스크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에는 하락 압력이 커졌던 하루였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인텔도 이슈가 있었는데요. AI 투자 등을 위해서 150억 달러 규모의 신주 발행 계획을 밝힌 인텔입니다.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이석 부담이 커지면서 반도체 투심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재료가 됐습니다. AI 성장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시장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비 그리고 자금 조달 부담이 반도체 밸류에이션의 새로운 변수로 부상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결국 오늘의 반도체 약세는 AI 인프라 투자 규모가 커지면서 과연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경계감이 커진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